안녕하세요. 박인철 아연구소의 박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전에는 막 10명씩 하루에 그러면 사실 산모케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지만 요즘은 그래도 산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병원에서는 좀 어떠셔요? 저희 병원도 출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 출산도 있지만 제왕절개 출산도 하시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연 출산이 생각보다 많이 적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자연 출산하러, 자연 분만하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 환영하고 네. 오시면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산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대1 케어로 저희가 산모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제왕절개나 자연분만 설명하는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일단 내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의 2명, 3명 있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1대1로 붙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케어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병원 가서 자연분만 하는 게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네. 저희 출산하고 가신 분들이 되게 네. 놀라워하셔요. 네. 저희는 또 산모 병실이 따로 있거든요. 아. 분만실 바로 옆에 병실이 있어서 저희가 또 후에 또 산모분들을 케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아기도 같이 같은 층에 있어서 엄마들이 만족을 하시는데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3인실이 있는데 거의 혼자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1인실 못지않게 너무 넓은 곳에서 혼자 쓰고 가는데 이렇게 적게 나요. 10만 원도 안 내요. 20만 원도 안 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학병원의 장점이네요. 또 그쵸? 다른. 네. 분만비는 무료죠. 그쵸. 네. 병실 병실값이니까. 2박 3일 네. 가격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1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개인 병원은 1인실, 뭐 다른 다인실도 굉장히 시설적으로는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인실. 산모분들이 거기서 조금 병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런 데서 출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출산하시고 더 호화로운 케어를 받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산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더 드리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산모가 온 거예요. 그런 산모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두려움이 많죠.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그러려면 산모하고 의료진과의 관계가 좀 더 소프트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스몰 토크를 많이 하면서 그분을 계속 옆에서 좀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 분만실을 끌고 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분이 그 전에 선장 교육이 전혀 안 됐던 분이라면 초기 진동 때만이라도 가벼운 터치라든지 이런 걸 실제 그 자리에서 보호자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남편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고 계속 출산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분만실 투어를 한번 해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5주나 그쯤. 분만실 투어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원하시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네. 저희 병원은 임신 후반기에 NST 그 태동 검사를 할 때 항상 꼭 들리시거든요. 네. 그때 오셔서 보고 가세요. 왜냐면 내가 이제 분만하는 곳을 한번 보는 거랑 네. 막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에 와서 분만하는 거랑 다르다고 하거든요. 느낌이. 맞아. 한 번 왔던 데가 좀 편안하고. 맞아요. 네, 처음 본 사람보다 2번 본 사람이 더 편안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분만실 투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그 실제로 병원에서 분만실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는데 그게 없는 병원이더라도 네. 저 분만실 투어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분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뭐 맞아요. 어려운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다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초기라 해도 내가 출산에 대해서 궁금해. 그쵸? 출산실도 궁금하고 막 하면 이제 보통은 화요일날 오후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했거든요. 네. 전담 이제 조산사들이 있어요. 조산사들이 전문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출산실도 보고 우리 병원의 출산이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뭐 자연주입 출산뿐만 아니라 일반 출산도 있고 수술도 있고 보통 병원에서 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신한 중기가 되면 30주부터 내가 어떤 출산을 선택을 했다. 이때 보면 이제 교육을 받아요. 출산 교육을. 그때 받고 보통 한 32주에서 34주가 되면 안정기가 들어가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출산을 할 수 있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임신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했다면 34주 정도 되면 1대1 이제 전담 조산사 미팅이 있어요. 그렇게 1대1로 교육을 또 따로 들어가요. 산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도와주는 걸 이런 걸 1대1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산이 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이제 텀을 정해서 계속 산모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좋은 병원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진짜 산모님이 진료 보고 난 다음에도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아기 상태가 어떤지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뿐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다녔던 시원해성병원도 그런 그렇게 제도가 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되는 병원이 그쵸. 하나인 거죠. 서울 근처에 그런 병원이 있다라는 네, 게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면 막상 당일날에도 내가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하고는 라포가 계속 형성이 됐잖아요. 맞아요. 1대1은.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출산 당일이 돼도 엄마가 진통을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24시간 홀대기라서 엄마가 언제든지 새벽이나 밤이나 아무 상관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 그렇게 그거에 하면 따라서 비용을 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 있 근데 그 비용이 드는 게 좋은 거라.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아니 조리원에는 몇 천만 원 쓰면서 이런 맞아. 데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예, 저는 참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출산 출산을 잘해야 맞죠. 몸조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몸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몸조리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출산에 좀 투자를 했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일반 출산한 엄마들이 그 돈 조금 아끼자고 했다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입원을 좀 빨리 해요. 당연히 본인이 불안하니까 집에 못 가겠죠. 그럼 그쵸. 입원을 빨리 하면 하루 이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루 병실료가 있는데 이 돈이나 내가 돈을 다 투자하고 이런 좋은 교육도 받고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설명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맞춤이잖아요. 그 출산에 좀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네. 조리원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출산에 좀 투자를 하시죠. 맞아요. 왜 이렇게 1대1로 해주신대잖아요. 너무 좋죠. 훌륭하신 선생님. 그리고 당연히 모의수유까지 다 해드리고 그쵸. 네.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도 또 출혈이 그쵸. 있는지 없는지 엄마 계속 컨디션까지 케어해주잖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 그럼 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퇴근이거든요. 어. 출산 후에도 그냥 되게 출산은 중요하거든요. 사실 출산이 땡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후드도 2시간 회복기를 2시간 가져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함께 그런 하시면 그게 또 모유수에 연결이 돼 있기 왜냐면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명료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인데 그때 그냥 얘네들이 정말 아주 힘차게 이때 여기에서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젖을 네, 먹어주는 맞아요.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산모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네. 딱 한 달 됐는데 모유수유만 하거든요. 네. 완모만 하는데 그 아기가 엄청 커가지고 몸무게도 엄청 늘고 70cm가 키가 넘게 이제 아기가 자라서 잘 오니까 키우고 계시네요. 그래서 선생님 저 모유수유만 하는데 이렇게 좋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연결이 돼서 계속 하니까 출산 후에도 모유수유를 하는데도 나는 조금 더 두려움도 없고 애기하고 당연히 관계 형성도 되게 좋고 애기도 잘 자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유수유가 또 잘 되다 보면 또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네. 그쵸. 거기서 이렇게 첫 출발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네. 산모 안에 자신감이 자신감이 딱 생기고, 생겨요. 네. 그 인생에서 내가 이 굉장한 거를 해냈다라는 거 그리고 한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건데 여성으로선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네, 그리고 또 그게 아이한테 다 영향이 가잖아요. 어우, 네.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 녹아들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서 남편이 가만히 있냐 아니잖아요. 진짜 아내를 막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너무 잘했어. 와, 맞아요. 걔 얘기 그렇죠. 계속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나는 진짜 너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아기 낳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더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거 진짜 많이 그러고 여기 선생님들이랑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현장에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을 도울 때 어떤 엄마는 에너지가 막 단단한 거예요. 내면의 힘도 있고 단단해서 야, 이 산모 진짜 괜찮은 산모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을 딱 신뢰하면서 그들을 믿고 따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래성이 이렇게 파도에 쓸려가듯이 허물어져서 어떻게 세워줄 수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은 아주 단단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여자들이 정치 참여도 많이 하고 가정에서도 여자의 그런 파워가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게 이제 유럽이거든요. 프랑스나 뭐 북유럽 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여성이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출산이 여자의 문화가 아니라 같이 부부 같이 공동의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그 여성의 그 파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좀 살아나가는데 출산이 아주 그냥 획기적인 어떤 경험이 되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